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야구 경기 도중에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쳤다가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배재고 야구부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배재고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냐, 북한 같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올린 SNS 글입니다. 배재고 야구부 징계 처분을 놓고 5.18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난에 가까운 학생들의 일탈이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김일성 사진이 비에 젖는 걸 보고 울부짖는 북한 같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서 5.18은 성역이 맞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는 등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다시 글을 올려 자신의 주장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5.18뿐 아니라 어떤 사안에서든 성역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권을 존중하는 거로부터 완성이 되는 건데 5.18을 특정 진영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권을 부정하니까 자기 모순에 빠진다. 그러자 청와대는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여당에서 나오는 해임 주장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보실 때 수용 불가능한 일탈이라면 언제든지 임명권을 행사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북한 비유에 대해선 민감한 표현으로 오해를 불렀다고 했고 해당 SNS 글은 삭제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모레 광주를 찾아 사과하고 5.18 민주묘지까지 참배하기로 했죠. 그런데 온라인에선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배재고 학생들을 상대로는 거친 표현과 함께 근조 화환을 보내는 일도 있었는데 문제를 풀기보단 단지 분노를 표출하려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배재고의 야구 부원들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직접 광주를 찾아 사과하기로 결정된 어제 온라인에 광주 제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는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학생들과 코치, 교사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재고에는 각종 단체가 근조 화환을 보냈습니다. 화환에는 학생들을 향한 각종 비하나 협박성 문구가 적혔습니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미래를 가지고 협박하는 게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할 일이 맞느냐는 지적부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어른들의 폭력은 정당한가라는 비판 등이 쏟아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번 사태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과 기성세대,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필요한 건 화환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전국을 돌며 3대 메가 프로젝트 보고회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프로젝트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다며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정권 초의 기조를 뒤집고 이제와 원전 증설을 시사하는 등 진정성은 물론 현실성마저 떨어진다, 국민 기만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흘간 호남과 충청, 영남을 순회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상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 기업의 통 큰 행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화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SNS에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대전환은 취임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정 지지도를 반등시키고 다음 달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기업 투자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청사진이 완성됐다며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지원을 위해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급조품에 불과하다며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지율은 바람 같다며 초연한 읍조리는 그 장황한 개변 뒤에는 급락하는 지지율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정권의 조급함과 초조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원전 신설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개혁신당에선 앞뒤, 좌우 없는 정책 논리의 충돌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TF까지 꾸려 메가 프로젝트 전폭 지원에 나선 가운데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한 각종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정치권에서도 배재고 사태가 확산되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다.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정치권 전반의 기류는 화합 메시지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더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이 내용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배재고 사태, 왜 정치권에서 시끄러운 겁니까? 네, 고등학생들의 잘못으로 시작된 이 배재고 사태는 여야가 각자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선수가 일배가 됐다며 야구부 해체 주장에 이어서 배재고 도서관에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역사 교육단체 자료가 있다는 이 언론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스타벅스 논란을 꺼내면서 여권의 갈라치기 정치가 이 힘없는 철없는 응원을 지역 혐오로 만들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정부 여당의 분열 정치가 빚어낸 촌극이란 겁니다. 정치권이 이 갈등을 봉합하기보다는 확산시키는 주범이 됐다, 이런 평가도 들어본 바가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금 다른 기류도 감지가 된다면서요. 네, 민주당 지도부나 호남 지역구 의원들과 달리 이 수도권 의원 일각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이 앞선 여권의 스타벅스 때리기가 결과적으로 중도층과 2030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 탱크데이 마케팅에 비판적이던 일부 유권자조차 민주당이 5.18을 고리로 분노를 부추긴다, 이런 피로감으로 등을 돌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비판 대상이 미성년 학생들이란 점에서 역풍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치 쟁점화를 자제하자고 한 강득구 박성준 의원은 각각 경기 안양과 서울 중구 모두 수도권이 지역구입니다. 네, 민주당 당권 얘기도 해보죠. 차기 당대표 주자들이 어제 처음으로 모여서 이 주목을 받았는데 황 기자도 직접 다녀왔잖아요. 워크숍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이 세 사람이 과연 한 테이블에 앉냐, 이거부터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그랬죠. 네, 연단에 오른 한병도 원내대표가 자신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저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모두 카메라가 지금 입쪽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세 주자가 나란히 앉아서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행사장에 들어서서 헤드 테이블로 오기까지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가장 먼저 행사장에 들어섰는데요. 이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느라 자리에는 가장 늦게 착석했습니다. 어디요? 저는 나라를 지켜야죠. 그 사이 정청래 전 대표가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먼저 자리를 잡았고요. 이 뒤이어 송영길 의원이 헤드 테이블에 와서 정 전 대표와 인사를 했는데 이 바로 앞서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정 전 대표를 직격한 직후였습니다. 이 워크숍 이후에는 한 재선 의원이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한 당대표 주자에게 이른바 악수 패싱을 당했다면서 쪼잔하게 이러지 맙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건데요.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과열되고 있는 당권 경쟁 상황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네, 당권 주자들 오늘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네, 김 전 총리는 전북 익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모레 출마 선언 장소로는 반도체 부지로 거론되는 광주 군공항을 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또 정 전 대표는 전남 신안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김대중처럼 생각하고 김대중처럼 행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2030 청년들과 행사를 열었는데요. 다음 주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황정민 기자 고생했습니다. 미국은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화려한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경축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주요 대통령 두상이 만들어진 러시모어 산을 찾아서 연설을 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 텍사스와 필라델피아 밤하늘에 뜬 드론이 독수리와 로켓, 달의 성조기를 꼽는 우주인 등 미국의 상징을 수놓습니다. 뉴욕의 명물 자유의 여신상에는 미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는 조명이 켜집니다. 독립기념일 전야 미 전역과 프랑스 파리 등 해외에서도 축하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Just thrilled to be here. Our family is very excited to be celebrating America's 250th. We love America and we love living here. 트럼프 대통령은 미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과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등 주요 대통령들 얼굴이 새겨진 러시모어 산을 방문해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The triumph of American independence was the result of the most extraordinary people in history, the most extraordinary culture in history, and the most extraordinary ideas in history. Above all, Americans love freedom. 다만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 폭염에 워싱턴에선 축하 콘서트가 연기되고 필라델피아에선 전국 최대 규모 시가 행진이 취소됐습니다. Paramedics had to come in and took out 15 different people because they collapsed under the heat. 독립기념일 행사는 내일 절정을 이루며 미 전역에선 대규모 축하 공연과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미국에선 축제가 벌어졌는데 이란은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숨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오늘부터입니다. 조문객 2천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후계자로 거론됐던 차남 모즈타바가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이란 국기로 덮인 하메네이의 관을 의장대가 머리 위로 높이 떠받든 채 운구합니다. 재단에는 미군 공습 때 함께 숨진 딸과 사위, 며느리, 생후 14개월 된 손녀의 관까지 나란히 놓였습니다. 조문객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سخت برامون وداع با رهبر و تشییع رهبر اما راضیم به رضای خداوند. 엿새간의 장례는 공교롭게도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쳤는데 이란 내부 결속을 노린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대 2천만 명이 조문하고 100여 개국 조문단도 찾을 예정입니다. 갈리바프 국회의장 등 이란 지도부도 눈물로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은신 중이던 바이디 총사령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 후계자로 지명된 차남 모스타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장례 기간 계속 불참할 경우 신변 이상설은 더 커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시신은 이라크 성지를 거쳐 9일 고향 마슈하드에 안치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장맛비는 주춤했지만 찜통 더위가 이어진 주말이었습니다. 잇따라 문을 연 서해안 해수욕장엔 개장 첫날부터 피서객들이 몰렸고 경주에선 수천 송이의 연꽃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주말 풍경 김동영 기자가 담았습니다. 밀려드는 파도를 벗삼아 피서객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모터보트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고 모래사장에선 공놀이가 한창입니다. 밖은 더운데 물에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와서 더 재밌고 좋아요. 대천 해수욕장을 비롯해 충남 지역 26개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하면서 첫날부터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전혀 춥지 않고요. 오히려 흐려서 좀 햇빛을 덜 받으니까 해수욕하기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경북 경주에선 연꽃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7개 면적 4만 8천 제곱미터 연못엔 초록 물감을 풀어놓은 듯 널쩍한 이파리 사이사이로
분홍과 흰색 빛깔 연꽃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나들이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꽃을 보면서 내 마음도 정화시키는 기분으로 항상 몽환적인 아름다움이랄까 너무 좋아요. 딸하고 추억 쌓기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계속 비가 오면 또 좀 힘든데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그치는 시간이 있어서. 주말인 오늘 전국은 30도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턴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동래입니다. 네,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갓길에 정차한 SUV를 트럭 2대가 잇따라 추돌해 2명이 숨졌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흰색 SUV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차량을 뒤쫓지만 인도를 넘나들며 질주를 이어갑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전남 목포 도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부두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뚫고 들어간 뒤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전시각 해상 춘향 차량 수색차 입수. 해경이 40대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들이 줄줄이 멈춰서 있습니다. 그 앞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진 차량이 보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3대가 추돌했습니다. 갓길에 멈춰서 있는 SUV를 1톤 화물차가 들이받았고 운전자들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8톤 냉동탑차가 2차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 후방 쪽에서 아마 사고 관련 얘기를 아마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후방 2차로에 진행하는 8톤 화물차가. 이 사고로 SUV와 1톤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의 치사율은 54%로 일반 사고에 비해 6배 넘게 높았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해외를 거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검거돼 오늘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총 5조 3천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총책 1명은 청소년들을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했고 다른 1명은 마약과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도박을 합니다. 온라인 도박에서 학생들이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청소년까지 불법 도박에 빠져들게 하는 모습이 더는 드라마 속 얘기가 아닙니다. 청소년을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해 5천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40대 총책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검거돼 송환됐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하신 혐의는 인정하실까요?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이 총책은 국내에 조직원을 두고 중고등학생들을 유인했습니다. 또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 8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총책도 송환됐습니다. 2014년부터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으로 도피하다 12년 만에 붙잡힌 겁니다. 두바이 주재관 그리고 인터폴을 통해서 UA 측과 긴밀히 협력해서 그 UA 측 항공기를 통해서 조기 송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마약 투약과 성매매 혐의는 물론 2018년 말레이시아 한국인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송환된 총책들은 각각 대구경찰청과 경기 북부경찰청으로 이송돼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TF는 총책들의 공범과 유사 사이버 도박 운영 조직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재개발 지역 조합 간부들이 특정 시공사에 편을 들고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적을 앞둔 서울 성수 4지구 이야기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성수 전략정비구역 성수 4지구입니다. 예정된 공사비만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두 시공사가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조합 간부들이 특정 시공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공사 선정하면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조합이라는 건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심판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정 시공사 홍보요원처럼 한단 말이에요. 조합 간부들은 조합원들에게 특정 시공사 선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많이 이제 좀 변경해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소개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6개월이 되든 우리는 그런 걸리는 걸 사실 완전하죠. 완전히 회사는 좀 더 과하게 왔어. 저 같은 경우는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해당 조합은 홍보 직원까지 동원해 구청에서 자제하라는 공문을 받았고 자의적으로 경쟁사 입찰 무효를 결정해 선정 기준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A사가 좋다, B사가 좋다, 조합원들한테 하는 얘기는 없을 건데요. 그거 대놓고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안 하지. 조합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임원은 현행법상 공무원에 준하는 법 적용을 받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이번 달부터 도수치료 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가격도 통일되고 의료보험도 적용되는 대신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달라지는 부분과 고민해야 할 부분 무엇일까요? 사회정책부 한지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한 기자, 먼저 도수치료가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도 제각각이고 의료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7월부터는 확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43,850원으로 가격이 통일되는데요. 의료보험 적용으로 환자 개인이 내야 하는 부분은 41,658원입니다. 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주 2회, 1년에 15번까지 받을 수 있고 수술이나 골절같이 크게 다쳤을 때 도수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최대 24번까지 가능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도수치료 실손 의료보험으로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해진 횟수 이내에서는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손보험을 악용한 무분별한 도수치료 오남용을 막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때문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보험 청구도 불가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비급여 영역이었기 때문에 병원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했던 탓에 지역과 병의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기도 했습니다. 네, 시행 첫날 한 기자가 현장을 직접 나가봤다고 했는데 현장 상황은 어땠나요?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병원에서는 제도 시행 첫날 도수치료 환자는 1명이었는데요.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은 겁니다. 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 이후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했고 또 일자리를 잃은 도수치료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치료의 오남용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횟수를 제한하게 된다면 이 환자들은 불만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40대 남주성 씨는 2018년에 다리를 크게 다쳐 일주일에 3번, 1년에 140번씩 8년째 도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횟수를 제한하면 다시 목발을 짚으라는 거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둬서 의사가 예외 승인 절차를 거쳐서 재활하도록. 또 내 돈 내고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게 맞냐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환자들의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대책이 있을까요? 네, 정부도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장의 의견과 또 실손보험 통계 등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관찰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횟수를 더 늘리는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책 마련 필요해 보입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의료 현장에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이 환자의 상태에 맞춰 보행을 돕고 몸에 부착하는 센서가 24시간 위급 상황을 감시합니다. AI가 접목된 병원을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재활센터.
뇌성마비로 평소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정혜윤 씨가 재활 로봇을 착용하고 걷습니다. AI 웨어러블 로봇이 왼쪽 햄스트링 수축을 강하게 도와 정상적인 보행을 유도합니다. 고관절하고 허리가 많이 아픈데 저걸 하면 그걸 좀 통증도 잡아주면서 편하게 걷는 편이에요. 기존 웨어러블 로봇은 치료사가 함께 걸음마를 유도했지만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환자의 신체 정보와 보행 패턴을 파악해 더 정교한 맞춤 교정이 가능해졌습니다. AI가 감지해서 정상적인 보행 기능을 유도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치료사의 인력이 이제 줄어들 수도 있고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향후에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 병동에서는 AI 웨어러블 센서가 환자의 심전도와 산소 포화도 등 생체 데이터를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많은 줄을 부착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동도 자유롭고 생활 방수도 가능합니다.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간호사실에 곧바로 알려 빠른 조치가 가능하고 의료진이 병실을 돌며 확인하던 수기 모니터링의 불편도 크게 줄었습니다. 병실에 있지 않은 의료진이 병실에 있는 환자의 생징후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이 환자 치료와 모니터링에 적용되면서 병원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반려견처럼 교감할 수 있는 반려 로봇이 중국에서 등장했습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춤도 추는데 산업 현장에서 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로봇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교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로봇 굴기에 여념이 없는 중국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는 한 커플. 남성은 사람이지만 여성은 로봇입니다. 중국의 한 로봇 기업이 공개한 가정용 반려 로봇입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눈을 깜빡이고 지문과 혈관까지 구현할 정도로 피부결이 인간과 비슷합니다. 사람의 20가지 감정을 인식해 정서적인 교감도 가능하다고 제조사 측은 설명합니다. 超仿真人形机器人为大家提供这个最高的这个情绪的价值，以及是毫无保留的这一个爱。它主要针对2个 남녀 모델로 출시된 이 반려 로봇은 대당 최대 2억 2천만 원에 달하지만 벌써 13,000대 넘는 주문이 몰렸습니다. 산업용 로봇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실제 대학처럼 의학과 기술, 예술, 체육 등 4개 학과를 운영합니다. 첫 신입생으로 30대가 입학했는데 반복 훈련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我们也希望通过在这个机器人学校学习以后，毕业了以后呢，他能够进入真实的一个工作场景，去解决很多物流的场景下的现实的问题，能够。 중국에서는 로봇이 가방을 들어주고 세차를 돕는 등 이미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4월 열린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에서는 완주를 넘어 인간의 기록까지 깼습니다. 이처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붙으면서 중국 로봇 시장은 2035년 3천억 위안, 우리 돈 67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반도체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조정 장안이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증시와 반도체 주가 어떻게 봐야 할지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이유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이틀 연속 10% 가까이 급락하며 7,6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어제는 기관이 4조 원 넘게 사들이자 다시 5% 넘게 급등하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변동성의 진앙지는 반도체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급등한 와중에 반도체 거품론이 고개를 들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When
Tech gives you a really good return for a second quarter return. Sometimes investors just take the gains and rotate into names that are less correlated.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걸 두고 AI 랠리의 종말의 시작이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거품론은 잠깐의 잡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반도체 실적이 뒷받침되는 데다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탓에 장기 계약도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 주가로는 과열인데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으로 보면은 과열로 보기에는 결코 어렵죠. 밸류에이션은 계속 낮아지고 실적들은 올라가니까 AI 과열 거품론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거 탈실현하고 싶은 명분만 제공한 거지. 당장 7일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오는 10일에는 SK하이닉스가 ADR 상장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업체 펭귄 솔루션스의 실적도 반도체 투자 심리를 가늠할 변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회사가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물량이 좋다. 이래버리면 시장은 데이터 센터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쪽을 좀 주시를 할 필요는 있어요.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리밸런싱을 재개하면서 매도 폭탄이 나올 거란 우려도 있지만 국민연금 측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 최고의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풋볼 간판 스타 트래비스 켈시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추산된 예식 비용만 300억 원을 웃돌고 유명 헐리우드 스타와 운동선수 등 하객만 1,000명을 넘었는데 왕실 결혼식과도 비견될 만한 이벤트였다는 평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끝없이 늘어선 차량 행렬, 경찰견까지 투입된 삼엄한 경계 아래 비닐에 가려진 용품들이 쉴 새 없이 들어갑니다. 휴 그랜트와 에단 호크를 비롯해 한껏 차려입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속속 도착하고 팬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와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식은 뉴욕 한복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렸습니다. 본식과 식사, 칵테일 파티까지 오후 5시부터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하객에게 비밀 유지 서약까지 받으며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결혼식 중 건물 외부 대형 전광판에 방금 결혼했다는 문구를 띄우며 부부가 됐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Yes, we're so excited to be here. We came all the way from Little Rock, Arkansas, just to celebrate Taylor's wedding and congratulate her. 예복과 장신구는 최고가 명품으로 마쳤고 주례는 배우 겸 코미디언 애덤 샌들러가 받습니다. I think it's our version of a royal wedding because she's so popular and her future husband's so popular, you know. CNN은 2011년 영국 윌리엄 왕세자의 결혼식 이후 가장 주목받는 문화 이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TV조선이 마련한 국내 최대 AI 컨퍼런스 메타콘 2026이 막을 내렸습니다. AI 기술을 마케팅과 투자에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됐는데 이틀 동안 5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AI 시대의 미래를 조명하는 자리, AI와 인간의 역할이 새롭게 제시됐습니다. 코드 작성 같은 개발 영역은 AI에게 맡기고 AI를 활용해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제 개발자가 필요 없어졌어요. AI에게 던져주고 이 AI가 잘 만들게 할 거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언어에 달려있고 번역이라는 과정에 달려있다. 반도체와 로보틱스 중심의 AI 산업 구조에 맞는 투자 전략도 소개됐습니다. 첫날 개막식 축사에 이어 AI 개발자 자격으로 강연에 나선 이준석 의원은 나만의 AI를 강조합니다. 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고민. 진짜 이거는 검색 엔진의 대체제로서 그냥 조금 편한 검색 엔진이 아니라 그 고민을 개개인 단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올해로 6번째를 맞은 메타콘 2026에는 이틀 동안 5,000명 넘는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IT 기업 관계자는 물론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들도 대거 참석해 AI 전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이미 우리 비즈니스와 일상 전반에 도래했습니다. 피지컬 AI는 우리가 일강이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최고의 제조국가이기 때문입니다. AI 활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나눈 메타콘 2016은 도구에서 동료로 달라진 AI의 위상을 실감하는 자리였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내일부터 장마 정체전선이 북상합니다. 새벽부터 충청과 남부지방,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8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23도, 부산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29도, 춘천 31도로 전국이 30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에 오겠고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뉴스7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